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거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에서 좀 계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4번 문제 보면, 자, 이제 우선 이제 괄호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자, 우선 주어지는 식에 어떤 주어진 항들을 그냥 주어지는 대로 순서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A, B 이런 식으로 임시로 잠깐 놓고 식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A 나누기 네모가 뭐 B랑 같다라는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계산하는 것보다 한 번만 생각하면 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계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나눗셈의 표현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A 나누기 B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대신 역수를 곱한다. 또는 여기 이제 정수꼴일 때는 그냥 바로 분모로 들어가서 B분의 A로 표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식 같은 경우는 이제 분수꼴일 때 이런 표현이 좋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뭐 A 2x의 제곱 나누기 뭐 3분의 4xy 이런 식으로 자,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될 때는 이게 분모로 넣으면 번분수가 생기잖아요. 이게 3분의 4xy 이런 식으로. 그럼 어쨌든 불편하죠. 자, 요거보다는 이럴 때는 역수를 취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수를 취한다 그러면 2x의 제곱 나누기 자, 이 수는 원래 3분의 4xy입니다. 분자에 곱해지는 거고. 그럼 요거의 역수는 자 4xy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역수 조심하고 이런 경우 이렇게 계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역수를 곱하는 형태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 때문에 한 거고 단순하게 이제 어떤 정수 형태로 돼 있을 때 뭐 3x 제곱 y 나누기 뭐 2ab 이렇게 돼 있다 치면 정수 형태일 때는 여러분들이 분수 형태로 쓰는 게 더 식이 깔끔하면서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어요. 편리하고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어느 게 편리할 건가 생각하면서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네모분의 A는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설명 많이 했는데 이 경우 이 친구에게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해요. B분의 A가 네모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식에서 많이 쓰는 과정이라고 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2분의 8이라는 수는 4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어쨌든 이것도 등식의 관점에서 보면 양변의 2를 이렇게 곱한다고 치면 자,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식 하나가 8은 4 곱하기 2랑 같다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처럼 자, 어차피 2랑 4는 곱해서 8이 되는 거니까 자, 조금 전의 과정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자, 2와 4를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4분의 8은 2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계산상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네모분의 A가 B라는 식에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 이렇게 둘이 바꿔서 이렇게 바로 네모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떠올랐다면 자 4x 4제곱 y 세제곱 밑에 2x제곱 y제곱 놓고 자 항상 부호 숫자 문자의 순서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우선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일 거고 숫자는 2를 4로 나누면 2가 될 거고 분자에 x가 4개 있고 분모에 x 2개 있으니까 x 2개 y 3개 y 2개에서 y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의 과정은 생략했고요. 바로 이제 B분의 A 과정은 이제 구해내서 네모가 뭔지 지금 구한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식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네모가 B 꼴 이렇게 돼 있죠. 그쵸? 난 네모를 알고 싶으면 역시 등식 관점에서 A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우리 뭐 3x는 6이다 이렇게 되면 양변을 3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x의 값을 구했었죠.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보는 눈을 좀 가졌으면 해서 이제 요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식을 풀 때 요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니까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의 높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주어진 건 넓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항상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식을 먼저 쓰는 거예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변 8ab 세제곱. 자,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높이를 모르니까 뭐 네모 또는 h 이렇게 써도 되겠죠. 뭐 높이는 일반적으로 h라고 많이 쓰니까. 자, 이렇게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넓이에 대한 식을 쓰고 그 값이 주어진 넓이랑 같다라고 여기 접근하는 건 여러분들 알 거고, 역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등식의 관점에서 보면 h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h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면 돼요. 이렇게 우선 이제 2분의 1 있으니까 이거는 먼저 여러분들 약분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4ab 세제곱이고 h의 값은 양변을 요 값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여기는 4ab 세제곱, 여기도 4ab 세제곱 이렇게. 그러면 약분하면 1일 거니까 h가 되겠죠. 1 곱하기 h. 그 다음 이제 우변, 자, 둘 다 플러스. 숫자를 먼저 보면 4분의 8은 2. 자, 이제 문자 챙기는데 분자 2개니까 하나 남겠고, 역시 5개, 3개, 2개 남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 과정을 자꾸 생략하고 생각하는 친구가 많은데, 완벽하게 이렇게 식을 반드시 쓴 상태에서 접근해야 되고, 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답을 구해가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다음 주어진 문제에서는 4번만 살짝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나눗셈 돼 있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돼 있을 때 여러분들 역수를 잘못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이건 2분의 1이라 여러분들이 좀 틀릴 확률이 적은데, 예를 들어서 4분의 3 xy의 역수가 뭐냐 그러면 몇몇 학생들은 이거를 3분의 4 xy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걸 역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 4분의 3 xy는 4분의 이게 xy가 분자에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xy가 될 거고, 이 친구의 역수는 3xy분의 4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3분의 4x를 역수라고 생각하면 전혀 오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자, 요 수를 잠깐 정리하고서 시작해서 항상 2분의 2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역수를 곱할 거니까 자, a, b분의 2를 곱할 거고, 그 친구를 이 괄호에 분배하는 건데, 역시 우리 괄호 뒤에 쓸 때는 곱하기를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아예서 앞에서 곱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a, b분의 2에 2a제곱 b 마이너스 ab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좀 빠르게 설명해서 헷갈린 사람이 있으면 항상 물어보세요. 좀 마음이 급해서 이제 좀 빠르게 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쓰면 요 친구의 역수가 ab분의 2인데, 자, 괄호 뒤에 쓸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분배해도 되고요. 그러지 말고 굳이 괄호 뒤쪽에 두지 말고 앞에 두면 우리가 곱셈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제 분배를 하면, 우선 이건 분모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분자에 해당되는 친구랑 약분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반항식을 계산할 때는 부호를 먼저 봅니다. 부호. 그래서 둘 다 플러스고, 그 다음 숫자에 집중하면 돼요. 2, 4. 자, 근데 문자 집중하면 되는데, 분모, 분자 체크하고, 분자에 하나 남겠죠. 분모는 약분돼서 b는 사라지겠습니다. 자, 역시 부호부터 봐야 돼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숫자 2죠. 문자 챙기면 되는데, 여기는 ab, 여기는 ab의 제곱. 그래서 b 이렇게 남겠죠.
자, 이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전개하고 계산하는 과정이 빠르게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럼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자, 우선 주어진 문제가 뭐냐면, 12개의 합동인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누어진 유리창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역시 유리창 전체 넓이가 나와 있네요. 이만큼. 자, 그리고 유리창 한 칸의 가로의 길이가 주어져 있네요. 그럴 때 유리창 전체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유리창 전체 둘레 길이. 그러면 이제 우선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12개의 합동인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뭐 이 친구도 a제곱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곱셈의 성질에 의하면 같은 수 4번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로의 길이는 a제곱 b를 4번 더할 거니까 4a제곱 b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의 길이는 우리가 이 전체 넓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커다란 사각형의 넓이로 접근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로의 길이를 역시 뭐 네모라 해볼까요? 그러면 전체 유리창의 넓이는 4a제곱 b 곱하기 네모, 그쵸? 거기에 주어진 전체 넓이 36a 세제곱 b 더하기 12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역시 등식의 관점에서 보고 이거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x가 뭐 5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네모 x, 그러면 x 앞에 곱해져 있는 수로 양변을 나누면 우리가 x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등호를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네모를 기준으로 4a제곱 b로 나누면 양변을, 그러면 좌변은 네모가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선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모는 자, 뭐 분수 형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자르는 건 다 알죠. 자, 약분해 갑시다. 자, 항상 숫자 먼저 본다 그랬죠. 부호랑. 자, 여기는 다 플러스니까 됐고 4, 9, 36 되겠네요. 그쵸? 9. 그 다음에 분자의 a 3개, 분모 a 2개. 그러면 분자 a 하나 남고 b는 사라졌겠네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역시 부호는 플러스. 숫자 4, 3, 12. a 2개는 사라지고 b 하나 이렇게 남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세로의 길이가 9a 플러스 3b구나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리창 전체 둘레 길이니까 뭐 이거 전체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쵸? 유리창 전체 넓이니까 그럼 가로 세로 더해서 2배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반드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로 세로 또 가로 세로 더해서 이제 둘레가 되는 거니까 둘레 길이를 2로 나누면 그게 가로 더하기 세로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등장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 어쨌든 둘레 길이를 구할 거니까 4a 제곱 b 더하기 9a 플러스 3b 그러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더했고 우리는 여기에 전체 2배를 하면 둘레 길이가 되겠네요. 전개해주면 8a 제곱 b 2, 9, 18a 2, 3은 6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답을 내는 과정보다는 자, 이렇게 어쨌든 넓이 이렇게 등장하면 조금 전에 삼각형 넓이 했었을 때처럼 넓이에 관한 식을 써서 등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좀 건너뛰어서 연습 문제로 좀 넘어와 볼게요. 자, 우선은 그 몇 자리 수인지 이게 물어보는 문제인지도 역시 자주 기출이 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우선 자릿수 n자릿수 문제
해서 여러분들 키 포인트가 뭐냐면 어쨌든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0의 세제곱이면 1000이라고 했고 자릿수는 4자릿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은 1 다음에 0이 3개 있으니까 1 다음에 0이 3개 있으니까 4자릿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의 7제곱이 몇 자릿수냐 이렇게 물어보면 1 다음에 0이 7개 있으니까 이게 8자릿수다 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자,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자, 내가 1000에 어떤 수를 곱할 때 이제 제일 큰 수를 곱할게. 한 자릿수 중에 9요. 이건 4자릿수고 그 다음에 이건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곱해보면 이제 한 자릿수랑 4자릿수를 곱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자릿수가 더해져서 5자릿수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막상 여러분들 곱해보면 9, 1은 9 해서 받아 올림이 없죠. 결론적으로는 5자리가 아니고 4자리가 된다는 부분 요거 조심하라고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34, 32 곱하기 1000이다. 자, 실제 우리가 수를 이렇게 보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작은 수 속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4자릿수고 이건 2자릿수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곱하면 32000 해서 이게 2 더하기 4에서 6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5자릿수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자, 우리가 10의 거듭 제곱에 어떤 수를 곱할 때는 한 자리만큼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더해지더라도 2자릿수를 곱한다 그러면 1만 더하는 거고 한 자릿수는 0을 더하는 꼴이 되겠죠. 이거 다시 한번 빠르게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릿수에 변형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을 좀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이게 이제 10자리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단순한 자릿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응용이 된 형태입니다. 자, 2의 9제곱, 그 다음에 5의 7제곱, 7의 a제곱이 자, 10자리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자릿수는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변형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선 이제 10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5가 7개 있다 보니까 이 9개가 모두 다 5랑 만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2개 빼고 이 7개랑 5 7개. 그럼 7은 몇 개 있는지 모르겠고. 자, 그러면 이제 2랑 5의 거듭 제곱은 우리가 2 곱하기 5의 전체 7제곱. 여기서 지수 법칙이죠. 분배. 7제곱, 7제곱 분배했던 거 거꾸로 7로 묶어낼 수 있다. 이게 거꾸로 온 거고, 이거는 10의 7제곱이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좀 빨리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되고, 선생님이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자, 2의 제곱은 4일 거고, 그 다음이 7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10의 7제곱이 곱해진 형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10자리 수가 돼야 되는데, 아까 이제 연습을 했듯이, 자, 10의 7제곱이면 1 다음에 0이 7개 있으니까 현재는 8자리 수입니다. 그리고 10의 거듭 제곱에 어떤 수를 곱할 때는 한 자릿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10자릿수가 되려면 이 친구가 3자릿수가 돼야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3자릿수가 되는 이제 A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자, 우선은 A가 자 1이라고 하면 7의 1승이니까 4, 7의 28에서 2자릿수네요. 탈락. 자, A가 2라고 하면 4 곱하기 7의 제곱이죠. 4 곱하기 7, 7에 49. 4, 9, 36, 3 올라가고 4, 3, 12에서 156 해서 제자릿수 됐네요. 그래서 딩동댕이네요. 그래서 우선은 자, A는 2가 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A가 3이면 안 되나요? 한번 해보죠. 7의 제제곱 이렇게.
그럼 7을 3번 곱했던 얘기는 아까 7 2번 곱한 게 49인데 여기 또 7을 한 번 더 곱하면 7, 9, 63, 4, 7에 28, 그러면 34, 343이네요. 이게 343이고 거기에 4를 또 곱해야 되죠. 그럼 4를 곱하면 3, 4, 12, 4, 4, 16, 3, 4, 12에서 이제 네 자릿수로 하나 올라가죠. 자, 그러면 네 자릿수가 되면 안 되죠. 세 자릿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건 여기서는 하나만 존재하겠네요. A는 2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한 자릿수 문제보다는 이렇게 이제 변형된 행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연습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돼요.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자, 이렇게 이제 입체도형으로 나와서 이제 그 아까 등식의 성질을 쓰는 건데, 자, 역시 이제 자주 기출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원뿔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우선 이제 기둥부터 할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높이가 h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기둥 a와 높이가 2h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r인 원기둥 b가 있다. 자, 원기둥 A의 부피는 원기둥 B의 부피의 몇 배인지 구하라. 자, 이제 우선 뭐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A는 B의 몇 배인지 구하라. 이걸 이제 또 식으로 표현하는 걸 또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은데, 자, A라는 친구는 뭐 A를 그냥 라지를 그냥 부피라고 해볼게요. B의 부피에 몇을 곱하면 같냐라는 표현이에요. A의 부피는 B의 부피의 몇 배냐. A는 B에다 도대체 몇을 곱하면 같냐라는 표현이고, 결국 몇 배냐 네모를 알고 싶을 때는 양변을 이렇게 B로 나눈다고 보면, 그죠? 결국 네모는 A를 B로 나누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A의 부피를 B의 부피로 나눈다 라는 거죠. 우선 이 표현을 우선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를 잘 봐야 되겠고, 말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8은 2의 몇 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8은 2의 4배 여기 바로 알거든요. 자, 그 결국 어떤 것은 뭐뭐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어떤 것을 뭐뭐로 나누면 돼요. 몇 배인지 알고 싶을 때는 8을 2로 나누면 4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어떤 것은 뭐뭐의 몇 배냐 그러면 어떤 것을 뭐뭐의에 해당한 칭으로 나누면 되고, 또는 그게 어렵다 헷갈린다 그러면 좀처럼 식을 써서 우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A의 부피를 B의 부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의 부피를 구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선은 기둥의 부피는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둥의 부피는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자, 모든 기둥의 부피는, 자, 밑넓이를 먼저 곱하면 되고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겠다. 이게 다죠. 혹시 모를 뿔의 부피가 나온다. 뿔의 부피가 나오면 지금처럼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3분의 1을 곱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뿔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변형돼서. 자, 그러면 원뿔의 부피를 이렇게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잠깐 기둥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반지름이 동일한, 그리고 높이도 물론 같은. 그러고서 그 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3분의 1을 곱하면 우리는 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부분 잘 기억하고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A의 부피는, 자, 그러면 이제 밑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밑넓이가 지금 원의 형태네요. 원의 반지름이 R인 원. 그럼 원의 넓이도 역시 파이 R 제곱으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죠. 자, 파이 R 제곱할 때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식으로 갈게요. A의 부피는 파이, 근데 반지름 여기는 R이니까 R 제곱, 그럼 밑넓이 구했죠. 그 다음 높이 H, H니까 H 이렇게. 자, 이게 이제 A의 부피가 되겠죠. 자, A의 부피를 B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럼 B의 부피는
파이 r제곱인데 여기서는 r이 2분의 1 r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헷갈려 할 수 있는데 같은 r에 뭐 2분의 1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반지름을 제곱한다 라는 뜻이니까 이 그림에서는 반지름이 2분의 1 r입니다. 중요한 건 반지름을 제곱한다. 파이 r제곱. 됐나요? 거기에 이제 얘는 높이가 2h니까 2h를 곱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파이는 당연히 약분이 될 수 있겠고 h도 약분이 되죠. 자, 그럼 우선은 이제 분모를 살짝 잘 정리해 볼게요. 자, 거듭 제곱 먼저 하는 거니까 2분의 1 r제곱은 2분의 1도 두 번 곱하는 거고 r도 두 번 곱하는 겁니다. 그럼 r제곱 거기에 2가 있는 거 맞죠? 일단 분자는 지금 r제곱만 남았고 역시 r제곱도 약분이 되네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1이죠. 1. 자, 그러면 분모는 4분의 1 곱하기 2 해서 2분의 1일 거고 분자는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번분수를 이게 만났는데 번분수에서는 자, 분모가 1이면 1분의 5는 여러분들이 5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죠. 자, 분모가 1일 때는 분자가 5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는 분자가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분수가 나올 때는 뭐 안에 거랑 밖에 거 이렇게 곱해서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쓸 수 있게 분모를 1로 만들면 돼요. 그럼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우리가 같은 수를 곱하면 되니까 분수는 여기다 2를 이렇게 곱해 볼게요. 그럼 분모가 1이 되겠죠. 약분해서 분모 1이니까 쓸 필요 없이 분자 값인 2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제 2배가 되겠는데 자, 역시 변형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답을 외우면 안 되고 이 과정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해 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분수 잠깐 한번 봐볼까요? 2분의 1분의 1이 2가 되는 걸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자, 뭐 2분의 4가 2인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분수를 계속 같은 수로 나눠도 되니까 2와 4를 2로 나누면 1분의 2가 되는 거 맞죠? 그럼 또 역시 1과 2를 또 2로 나눠 볼게요. 그럼 1을 2로 나누면 2분의 1. 2를 2로 나누면 1 이렇게. 그럼 2분의 1분의 1이 뭐 2랑 같다는 게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보이죠. 계속 분모의 2배, 2배에서 2가 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분모가 1이 되면 분자를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분수의 성질,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 곱하는 수가 분수여도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 뭐 이제 문제에서 많이 봤죠. 뭐 물리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좀 복잡한 형태로도 주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자, 우선은 중요한 거는 자,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우리는 요 각각의 흰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고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게 계산하느냐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번호를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방법은 우선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1번, 2번, 3번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더하는 겁니다. 먼저 더해서 빼는 게 각각 3번 빼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건 알고 있겠죠. 그럼 이제 더하러 가는데 이제 실전이다. 그러면 식을 좀 빠르게 해야죠. 자, 우선 이제 이 길이를 표현하는 건 주의하겠네요. 자, 전체 4a가 될 거고 여기서 3만큼 빼면 되니까 이 길이는 4a-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요 길이도 역시 전체가 3b고 거기서는 4만큼 빠지는 거니까 요 길이는 3b-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번 삼각형의 넓이는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빈 공간에 1번, 2번 삼각형을 빠르게 구하는 겁니다. 1번은 2분의 1에 짝수가 보이면 2분의 1을 바로 약분해 버리세요. 3b 곱하기
4a-3 요게 이제 1번의 넓이죠. 정리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2분의 3b죠. 이거 2분의 3b. 자, 전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모 약분돼서 2, 2, 4 이렇게 약분되죠. 2, 4 이렇게. 그러면 자, 분자만 숫자부터 3, 2, 6, AB.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분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이제 부호부터 생긴 마이너스 3이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9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 그 다음 2번 2번은 다행히 2분의 1 짝수가 보이죠. 4 곱하기 3 약분하면 2니까 2, 3, 6 간단히 표현이 되네요. 다행히. 자, 3번도 2분의 1에 여기 4a 할 때 지금은 설명이니까 써주지만 4a 하지 말고 2a로 바로 가면 되죠. 거기에 3b-4가 되겠습니다. 쓴말 이해했죠? 이거는 짝수니까 2a로 이렇게 바로 약분하라는 뜻이에요. 분배하면 6ab 24 4 24 8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 이제 쭉 더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상태에서 셈터를 세로로 이렇게 써서 요 상태에서 이제 더해주면 동량을 잘 찾으면 6ab에서 12ab가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뭐 동량이 없어요. ab 따로. 그래서 8a 2분의 9b 그 다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이 친구를 우리가 전체 넓이에서 빼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이제 시험지에 잘 활용해서 틀리지 않게 풀어봐야 돼요. 전체 넓이는 우선 어떻게 돼요? 3, 4, 12ab죠.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보니까 이 친구가 다행히 바로 사라지네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플러스 8a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9b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분배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빠르고 틀리지 않게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고, 자, 이 각각의 삼각형의 너비들을 더할 때 다른 공간을 찾아서 그 다음에 암산해서 간단히 할 부분들은 간단히 하고 잘 정리해 가면서 이제 풀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 책에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지수 법칙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자, 우선은 이 아이디어는 기존에 이제 기출이 많이 됐던 아이디어죠. 자,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우리가 이제 같은 수를 더할 때 이제 곱셈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2의 제곱을 4번 더한다 그러면 2의 제곱을 4번 더한다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하면 뭐 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2의 제곱인 걸 아니까 자연스럽게 밑이 통일되면서 지수법칙이 연결이 되죠.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이제 그거의 하나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5의 4제곱을 5번 더했으니까 5의 4제곱을 5번 더했다. 이렇게 5번 더한 게 의미가 있죠. 4번 더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5번 더함으로써 자, 새로운 5가 생기면서 이게 밑이 통일이 됐죠. 그리고 지수법칙이 자연스럽게 해서 5의 5제곱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의 분배에서는 뭐 당연히 이건 지수의 곱이죠. 자, 5의 제곱을 3번 곱하면 5의 6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얘랑 얘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그 전에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3제곱한 걸 2제곱 해도 지수법칙에 의하면 6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분배하는 거라든지 뭐 약간의 응용된 문제가 등장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풀었던 문제 속에서 이제 해법을 좀 찾아보고요. 6번, 7번 계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혹시 몰라서 뭐 하나 정도 6번은 그냥 단항식의 계산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에서는 아까 강조했듯이 이제 이게 식을 좀 볼 줄 알면 되는데 7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단항식이랑 현재 곱셈으로 묶여 있으니까 뭐 물론 다항식이죠. 근데 어쨌든
곱해져 있는 요 상태는 하나의 항이고, 그 다음에 요 친구.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수를 더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복잡한 식을 만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아서 끊는다. 그리고 이 친구를 먼저 해결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누고 정수 끓일 땐 분모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했습니다. 12a 세제곱 b 6a 제곱 b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항은 보면 이제 전개하면 되니까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가 만나면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분배되면 플러스 2a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되죠. 이렇게 잘라서 부호 가운데 부호 잘 보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자 숫자부터 3, 4, 12. 자 A 3개, A 하나, A 2개. B는 이제 사라지겠네,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부호가 이게 마이너스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자를 거니까. 그러면 3, 2, 6, 2 하고 A 하나, B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죠. 시간 관계상. 그러면 4a제곱 a제곱 해서 3a제곱이 되겠고, 이 친구는 부호가 반대네요. 사라지네요. 이렇게 간단히는 되네, 이 문제는. 8번 문제. 뭐 이거 뭐 단항식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이걸 잠깐 a라고 놓고 이게 전체를 b라고 놓으면 네모 곱하기 a가 지금 b가 돼 있는 형태죠. 형태로 좀 많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네모를 알고 싶다. 당연히 a를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네모는 자, 이 식을 그냥 여기 분모로 쏙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죠. 여기서 써볼게요. 마이너스 4xy로 자, 이 다항식 4x제곱 y 마이너스 8xy제곱 플러스 12xy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요 식의 표현은 마이너스 4xy 분의 1을 각각의 요 세 항에 곱하는 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동일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분수 형태를 해보죠. 이렇게 나눠지면. 자, 마이너스가 얘가 갖고 있고 위에는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 숫자 4 하나 여기서 하는 1. 자, x 하나, y 사라지네요. 이거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짝꿍이 되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당연히. 자, 숫자 4, 2, 8. 그 다음에 x는 사라지고 y 하나 남네요. 자, 마지막은 역시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 분모가 마이너스고 분자가 플러스죠. 역시 마이너스. 자, 숫자는 4, 3, 12, 3. xy는 사라지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이 여기 3개짜리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부호 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10번 문제. 아까 이제 자릿수 찾는 문제에서 약간 더 응용이 된 형태인데, 이것도 역시 기출이 됐었고, 좀 더 변형돼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곱하기 10의 제곱이, 자, 여기는 두 자리 자연수가 된다 그랬어요. 두 자리수. 두 자릿수. 이건 자릿수를 바꿀 수 있죠, 문제에서.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10의 제곱 그러면 100인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 2랑 5가 보이잖아요, 분모에. 그러니까 이건 약분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먼저 찾아냈어야 돼요. 그래서 약분되는 건 먼저. 자, 앞에 유한소수고 순환소수 이게 판별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자, 항상 기하분수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와 5에서 이렇게 10 하나랑 약분하면 되겠네요. 주어진 식은 지금 3의 세제곱분의 3의 a제곱 3을 몇 번 곱한지 모르고 곱하기 10이네요. 자, 우선은 여기 이제 두 자릿수라는 거 숫자로 쓸게요. 두 자릿수. 자, 그러면
현재 두 자릿수인데 어떤 수를 곱해서 두 자릿수가 되려면 이 친구가 우리 알다시피 한 자릿수가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의 거듭제곱을 곱할 때는 한 자리 뺀 만큼 더해진다고 아까 했죠. 그러니까 한 자릿수가 되면 이게 1을 빼면 0자리니까 두 자릿수가 되겠죠. 그러면 3의 a제곱을 3으로 나누는데 이게 한 자릿수가 되기 위해서는 a는 4가 되면 약분하면 3이 남죠. 그럼 5가 되면 어떻게 되죠? 3의 5제곱을 3의 제곱으로 나누면 세제곱으로 나누면 3의 제곱 3, 3, 9 여기까지 가능하네요. 근데 이제 3의 6제곱이 됐다. 이게 a가 6이다. 6이 되면 3의 6제곱을 3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은 9, 3, 27에서 27이니까 이게 두 자릿수죠. 이게 두 자릿수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10을 곱하면 세 자릿수가 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당되지 않겠죠. 맞나요? 이렇게 세 자릿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4, 5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6은 세 자릿수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안 되겠죠. 자, 우선 이제 이 문제 학교에서 기출된 거 보면 특별히 많이 변형은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교과서에 있는 요 내용들을 충실히 연습하면 숫자가 좀 바뀐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11번 문제 보면, 자, 가로의 길이가 지금 주어져 있네요. 밑면에 가로의 길이가 3a, b, 세로의 길이는 b, 여기까지 주어져 있고, 부피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일 때,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직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 건널비 때문에 선생님한테 질문할 학생도 있죠. 자, 우선은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우리가 이제 항상 건널비 문제는 전개합니다. 전개. 그래서 이제 저 직면체를 전개하면 이렇게 옆면 4개가 이렇게 펼쳐지겠고 밑면 2개가 이렇게 뚜껑으로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건널비는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이렇게 배워요. 자, 밑넓이 구해서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거 2배 해서 2개의 밑넓이는 따로 구합니다.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옆면 전체를 커다란 직사각형으로 생각해서 이게 옆넓이를 따로 구합니다. 근데 이제 옆넓이를 구할 때 옆넓이 이 가로의 길이가 보면 이 직사각형이 둘레를 펼친 거랑 같겠죠. 3AB, B, 3AB,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3AB, B, 3AB,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로의 길이는 밑면에 지금 가로 세로가 나와 있으면 이 커다란 우리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세로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세로의 길이라는 건 결국은 이 직면체의 높이 뭐 h라고 했을 때 이 높이랑 이 높이는 동일한 게 되겠죠. 결국은 이제 우선 h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높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보면 우선 이제 부피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자, 이제 직면체 부피는 자, 밑넓이 먼저 구할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 b를 곱하면 바로 쓸게요. b제곱. 자, 이게 밑넓이. 거기에 높이를 곱하면 되죠. 높이 h라고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곱한 게 6a제곱 b제곱 15ab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왔고 아까 많이 했으니까 바로 그냥 요 h의 이 개수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죠. 여기를. 자, 그러면 이 값이 h가 되겠죠. 자, 그 h는 이게 따로따로 쓰면 자, 이렇게 약분하면 숫자 뭐 부호는 플러스니까 3, 6 2배가 될 거고 a 하나 남네요. 이렇게 또 보면 둘 다 플러스니까 부호는 플러스 3, 5, 15니까 5 a는 나머지 a, b는 다 사라지고 h가 이렇게 간단히 나오네요. 됐죠? 그럼 이제 건널비를 구하러 갑시다.
우선 밑넓이 2개. 자, 밑넓이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밑넓이 동일한 거예요. 아까 구했던 3ab b제곱, 3a b제곱. 여기 몇 개? 2개. 그럼 이 옆넓이를 구할 텐데, 옆넓이는 이제 가로의 길이를 구해야죠. 자, 이 커다란 옆면의 이 가로의 길이는, 자, 요 밑면의 가로 세로를 계속 더하는 겁니다. 3ab b, 3ab b. 그러니까 한 번 더해서 2배 하면 되겠죠. 3ab 더하기 b, 가로 세로 더해서 2배 하면 이게 이 둘레의 길이에요. 맞나요? 3ab 더하기 b, 거기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h2ab 플러스 2a 플러스 5를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이걸 전개하는 거는 중3 때 배우기로 이제 올라가서 학년이. 그러면 우리가 건넓이를 구할 때, 자, 이렇게 전체로 펼쳐서 구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네요. 미안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전개하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돼요. 3학년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는 다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h를 구하는 과정까지는 동일해요. 높이를 구하는 과정까지는 동일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넓이라는 건 모든 면의 넓이를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면 이 윗면이랑 아랫면이 합동이면서 넓이가 같고, 앞면이랑 뒷면이 같죠. 그리고 오른쪽 면, 왼쪽 면이 넓이가 같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면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는 방법을 택해야겠네요. 이 문제는. 자, 그럼 우선은 아랫면의 넓이는 아까 구했던 3ab 제곱. 여기 이제 2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면의 넓이는, 자, 우리 h의 넓이, h가 아니까 2a 플러스 5죠. 이 부분의 넓이는 b를 이 친구에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배 하는 거니까 2b를 곱할게요. 2b 곱하기 2a 플러스 5.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앞부분의 넓이죠. 앞면이나 뒷면. 앞면은 가로가 3ab, 세로는 여기 2a 플러스 5니까, 자, 역시 그것도 2개예요. 그러면 2배에 3ab를 하면 6ab가 될 거고 2a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전개하면,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곱하면 6ab 제곱, 그 다음 곱하면 4ab 플러스 10b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2, 6, 12 a 제곱 b, 그 다음에 5, 6에 30 ab 이렇게 되겠죠. 동량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 친구랑 이 친구.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써줄게요. 그럼 34 ab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 방법이 좀 편리하긴 한데, 우선 이제 요 h가 이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항 2개짜리를 곱하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에 뭐 2a 마이너스 b 이걸 전개하는 거는 우리 곱셈 공식이 원래 이제 중2 때 배웠는데 중3으로 올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우선은 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자, 남은 시간 좀 시험 대비 열심히 하세요.